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나노 입자의 제조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나노 입자를 제조할 때 그 모양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그 나노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들의 굉장히 큰 비필멘트 덕분에 벌크일 때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광학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랙 전자기석 그다음에 스펙트럼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특성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골드의 나노파티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잠시 이런 골드 나노파티클들이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요. 삼각형과 육각형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이 사이언스지에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 나노트리로 각이라든지 안쪽에다가 입자를 선별시킴으로써 골드 와이어를 만드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 라드를 제조하는 방법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와 CD 레디티 그리고 제조하는 방법이 ACSA 유치원 때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실험을 진행한 것은 이 CD 레디티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좀 더 진행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나노 입자는 보통 구형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 구형을 띄게 되는 이유가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형태가 스펙트럴한 형태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어떤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것들을 흡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템플레이트인데 이러한 템플레이트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하드 템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소프트 템플레이트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하드 템플레이트의 예로는 포러스 알루미늄 멤브레인이라든지 커먼 나노튜브도 보여줄 수 있고요. 이 안이나 바깥쪽에다가 골드를 성장시킴으로써 어떤 모양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템플레이트는 가장 대표적으로 고분자라든지 서커턴트를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마이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구조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 역시 이러한 소프트 템플레이트 메소드에 속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변수로는요, 서펜턴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달라지는가를 봤고요. 그 다음에 리액션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서펜턴트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캐릭터라이제이션은 보통 PM을 가지고 많이 조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PM, 그 다음에 입체적 모양을 살펴보기 위해서 FXN 식품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광학적 특성을 UV 기적을 포토 스펙트럼으로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실험은요, 먼저 시드 메디트 방법이 이렇게 시드를 주입시켜서 그 시드 주위에서 이렇게 생산시켜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드를 이러한 방법으로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시킬 도기기를 만들어주고 서베이턴트와 골드를 섞어서 그래서 이렇게를 잘 섞어서 해주게 되면 나루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서페턴트 종류에 따른 그 모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스텝, 트리 메토치 아몬드 도로가 있는데 사조가 16개의 스트레이트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끝 부분이 아몬드가 되는 이렇게 라드 형태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123는 브로커 폴리머입니다. 폴리머 서페턴트인데 이렇게 삼각형과 육각형 모양이 그런 형태가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트리톤 엑스백이라는 서페턴트를 사용해서 제조했을 때 역시 삼각형과 육각형 모양이 섞인 형태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AOT라는 서페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무극스한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양용의 서페턴트를 사용하게 되면 라드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비의 서페턴트를 사용하면 삼각형과 육각형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설페이트가 달린 그런 음용기 설페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누르스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온도에 따른 영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스텝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리컬한 파티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점점 줄어들수록 이렇게 라드 형태를 띈 파티클들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중성계라든지 음용기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온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나 낮으나 이런 것들이 잘 그래서 우리는 저는 관심을요 그 스텝에 맞추고 이들의 그다음에 온도와 그다음에 스텝이란 서펙턴트의 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연구실에서 가장 와드의 빌드가 높았기 때문에 온도를 전체적으로 0도로 고정을 시키고요. 서펙턴트의 농도를 조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0.1몰일 때는 이렇게 짧은 와드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농도가 점점 줄어들수록 10에서 15 정도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이 길이 대 폭의 길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와드들이 어떤 이 모드에서 특정 모드에서 형성이 되고요. 더 줄어들면은 전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서펙턴트는 필요한데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섞어지고 길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삼각형 모양은 삼연체냐 뭐냐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체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FECM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라드 형태가 보이고 있는데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보이고 있었는데 보면은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드는 실린더 형태로 일단 보이고요. 용액들을 제조해 봤을 때 서펙턴트에 제조된 그러한 골드 나노 입자들의 색깔을 살펴보면요. 서펙턴트별로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 모습도 있고요. 검은색 계열, 이렇게 빨간 그런 색을 띠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더 관찰되는 것 중에 가장 또 흥미를 끄는 것은 이 스텝의 실정입니다.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이렇게 짧고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액 색깔이 길어질수록 용액의 색깔 그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길어질수록 용액의 색깔이 점점 톤 계열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분리해내기 전이고요. 분리해내기 전인데 빨갛고요. 약간 분홍빛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른 빛을 띠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페이퍼를 읽었는데 역시 길이가 길어질수록 푸른 계열을 띈다고 거기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UV 비저블 포토 스펙트로미터 가지고 그들의 광학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500에서 550 사이에 있는 이 피크가요, 골드 나노 입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피크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스페리컬하거나 아니면 삼각형 모양을 가지는 골드 나노 파티클은 보통 이 부분에서 아무런 특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라드 형태를 가지면 이쪽 부분에서 이런 새로운 파티클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공기분열 플라스마 어셉션이라고 하고, 라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피크가 레드시프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각각에 대해서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다 없이는 못했고요. 왜냐면 이 피크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쪽 부분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오지가 이 기기의 특성상 기기가 이쪽 부분에서 로테이션을 시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특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UV 비저블 이어 IR 영역까지 되는
그런 기기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실험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하이 레졸루션 TF 이미지인데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라드를 가지고 하이 레졸루션 TF를 찍어봤습니다. 근데 하이 레졸루션 TF는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원자 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루는 각도라든지 아니면 연간 간격을 우리가 잘 추정을 해가지고요. 그것들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격자 구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골드가 보통 가지게 되는 구조가 FCC 구조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쪽 끝 라인과 그다음에 긴 부분, 이 부분이 119면이라는 겁니다. 저만 이렇게 해석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저널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면이 왜 흥미로운가 하면은 이 면은 보통 FCC 구조에서 이렇게 돌출돼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왜냐면은 이 면이 원력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뭔가 이 라드 성장의 미케니즘을 밝힐 수 있는 무슨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읽어본 이런 저널에서 이 110면과 설페톤티오하는 다른 면에 비해서 굉장히 큰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라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110면이 일단 생성되면은 그게 없애기 위해서 스페리컬한 모양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설페톤티와의 친화력 때문에 그게 강제적으로 제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그러한 친화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페리컬한 형태로 가버리고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나마 친화력이 그나마 스페리컬로 가는 것보다는 경쟁 반응이지 않습니까? 스페리컬 파티클과 라드로 되는 게 경쟁 반응인데 그나마 그 경쟁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시드 메디에이트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방법을 제안한 사람이 설명을 하기를 라드가 생성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기는 이렇게 사프톤트가 라드 형태로 마이셀을 형성하고요. 이 마이셀 주위에 어떤 골드 이온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라드 형태가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한 그 사프톤트 용도가요. 이 범위가 아니고 이쪽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드의 형태의 서프턴트 마이셀이 생긴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고요. 제가 제시한 방법이 좀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서프턴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골드 나는 입자들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잘 조절해 주면 우리가 1도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프턴트 모드를 조절하면 스펙트 모드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실험 방법을 처음 소개하는 사람이 10에서 15 정도의 에스펙트 레이시오를 가진 골드 라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3스텝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거를 다시 성장시키고 다시 성장시키고 그래서 길게 만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에 싱글 스텝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라드 포메이션의 미케니즘에 대한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